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드릴 아임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아임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변한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인생 레코드 부산에 새로운 큰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DJ 아이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아인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진행자로 DJ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저는 본업은 배우이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엔잡을 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시작에 앞서서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각오. 우선은 가장 본질적인 게스트분들을 좀 경청해드리는 자세로 임하고, 그리고 항상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본인이 좀 불편해 이거 맞냐며. 네, 편안한 분위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11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특별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의 도란도란 담소가게와 11번의 인생 레코드 부산 중에서 가장 특별한 손님이 아닐까 싶네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정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전유정님입니다. 지금까지 나와주셨던 누구보다 이 녹음실과 인연이 많은 분이실 텐데요.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제가 2021년 6월부터 도란도란 담소가게랑 인생 레코드 부산의 DJ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저번 회차를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고 지금은 게스트로 한번 나와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런 토크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혼자 이것저것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진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어요. 오늘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올크를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겹경사네요. 네. 네, 제일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유정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유정님도 이 코너를 지나갈 수 없죠. 네. 별명과 별명의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명이 진짜 많았어요. 뭐 유정으로 할 수 있는 이름, 뭐 유댕, 유동 이런 것도 진짜 많았고,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을 좀 많이 가리고 말 주변도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막 노잼, 그 당시에 체계 지리를 또 배우고 있을 때여서 체르 노잼 이런 것도 있었고 뽀로로의 루피랑 크롱을 닮았다고 루피, 크롱 이렇게도 이야기했었고, 당시에 또 관동별곡을 배울 때라 가지고 유정도 유정할샤 이렇게도 불러주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인간 스위스라는 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도 집단 내에서도 저는 항상 평화주의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 갈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엔간한 갈등은 제가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간 스위스처럼 평화롭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줬고, 그 도란도란 담소가게 4회쯤에 아마 형규가 나왔을 때쯤에 민주님이 저한테 유정 씨는 에메랄드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에메랄드가 주변의 빛을 흡수해서 빛을 내는 맞아요. 보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 말도 찾아보니까 뭐 행복, 치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좀 많이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계속 새기면서 막 그 자소서 소재 이런 걸로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 인간 쓰레기들의 기운을 인간 스위스로 탈바꿈시키는 맞습니다. 네, 멋진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좀 특별한 스타일인데요. 네. 이런 사람이 사회에 한 명만 더 있어도 이렇게까지 싸움이 많이 나지 않을 텐데 네. 대단한 분이라는, 오늘 칭찬 고픈 날이거든요. 네. 대단한 분이라는 거 거듭 강조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기록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가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때까지 고등학교에서 그냥 학교 안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유로운 제 가치관을 찾거나 그런 거에 한 발짝은 뗀 셈이니까 한 0.5%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신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0.5%에서 기록해보는 유정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인생 3컷을 저도 진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도란도란 담소 가게랑 인생 레코드 부산의 DJ가 된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라디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노래도 엄청 좋아했지만 남들이 엑소 노래 들을 때 저는 막 타블로의 꿈꾸라, 종현의 푸른밤 이런 거 듣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등교할 때도 공부할 때도 계속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언젠간 나만의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막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휴대폰 녹음기로 막 라디오 오프닝 멘트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진심이었어요. 라디오에 그 정도로. 근데 수능이 끝나고 한창 또 잉여로운 삶을 즐기고 있던 그런 시기에 부산 대외활동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거 보다가 갑자기 공개 모집을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인생 레코드나 도란도란 담소 가게처럼 시민 초대석 형식이 제가 언젠간 꼭 만들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에 DJ를 모집한다고? 뭐 이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바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을 했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도 하고 연고지 없는 부산에 혼자 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많이 무서웠는데 그래도 이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용기로 딱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용기가 제 대학생활 전반에 가장 큰 좋은 경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자신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잉태하고 출산하신 우피님께서 맞아요. 굉장히 흐뭇해하실 법한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저도 흐뭇하고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네요. 네.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인생 3컷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로 생각난 거는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다녀온 제주도 여행이었는데요. 저한테는 3살 때부터 친구였던 지금 20년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맨날 우리 성인 되면 우리끼리 여행을 가자 하면서 약속을 했었는데 걔도 시험 치고 저도 시험 치고 이것저것 뭐가 겹치면서 시간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마침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제주도를 딱 갔다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엄마 없이 가는 첫 여행이었고 엄마 없이 가는 첫 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도전이고 그랬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어머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혼자 여행을 갔다 이런 의미니까. 맞아요. 네. 제가 다 예산 짜고 이런 걸 처음 해봤어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 당시에 친구들하고 이런 여행 예산을 짜고 처음 해봤었는데 네. 지금도 재밌는 썰들이 많이 기억나요. 아인 씨는 첫 여행이 언제였나요? 저는 첫 여행이 이제 여행도 뭐 많은 종류가 있는데 해외여행으로 기점을 잡으면 22살. 22살 때? 근데 그때 저도 대학 동기랑 네. 이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 거였는데 네.
혹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한국에 못 돌아오면 어쩌냐. 유서를 좀 쓰고 가셨나요? 유서까지는 아니고 국제 미아가 될까봐 네. 자유여행은 못하고 좀 패키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어요. 네. 제주도를 다들 언제쯤 가시나요? 뭐 수학여행 요즘 가나요? 네, 수학여행으로도 제주도를 갔었고 그냥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생? 막 그때 처음 갔었어요. 요즘 학생들도 비행기 타나요? 그쵸? 저는 배를 타고 갔다 와가지고 다 비행기 타죠. 배를 타고 밤을 새서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 네. 같은 나이 아니냐며. 그렇습니다. 네, 같은 나이인데 근데 네. 그렇게 첫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진짜 이게 청춘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었어요? 저는 가장 멀리 갔던 첫 여행이 14살 때 갔던 대만인데요. 네. 16살 때인가 모르겠는데 대만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청춘이랄 걸 느끼지 못했고 그냥 덥다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이 더웠습니다. 저는 딱 이게 청춘이다라고 느낀 순간이 뭐였냐면 그냥 마지막 날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가가지고 그냥 제일 빨리 오는 거 타자 이래가지고 제일 빨리 오는 게 함덕해수욕장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타가지고 주변에 딱 둘러보니까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방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제주도의 푸른밤 부르고 친구분도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막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탄풍 노래 아이고. 부르고 막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런 거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 장면이 와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 거기서 성별이 바뀌면 남자들은 친구라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알죠. 인순이랑 네. 조피디. 인순이는 친구여고요. 그래요? 여기 이건 세대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나이 안재욱 씨가 많은- 불렀던 친구. 네. 진짜 웃기다. 부르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사랑이 날 떠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장기자랑 타임 아니고요. 네. 본인도 원하시면 하시면 돼요. 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얌전하게.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남자에게 친구가 있다면 여성분들에게는 데이식스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데이식스가 있습니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청춘 그 자체인 그룹입니다. 네, 다음에 또 있는 방에 한번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사실 없는데요. 네. 네, 두 가지만 썼어요. 세 번째가 없으시군요. 네.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겪어보시니까 좀 특별하죠? 그렇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저한테도 또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네. 세 번째 장면은 지금 이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신기한 게 역대 방송 사상 말이 제일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런 분인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정님의 인생 3컷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사실 이 파트가 가장 궁금합니다. 극복의 순간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인생을 살지도 않고 순탄하게 막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딱히 극복의 순간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서 가장 많은 공감대를 찾을 것 같은 입시의 순간이랑 그리고 진로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시의 순간은 제가 재수를 했어요. 현역 수능 때 되게 많이 미끄러지고 재수를 하면서 되게 많이 올린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입시 자체를 성공하진 않았거든요. 그 성적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학교에 왔어가지고 입시 자체는 성공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비약적으로 점수를 올린 그 순간이 내 그릇이 그렇게 작지 않구나. 앞으로 뭘 하던 도전을 하던 나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 하나의 극복의 순간으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큰 경험이죠. 그렇죠. 수능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니까요. 맞아요.
멘탈 관리부터 그날의 컨디션까지 음, 대단한 극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진로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사실 제가 방향이 이 극복의 순간 자체의 방향에서 좀 엇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극복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지금 뭘 하고 살아야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친구들 앞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이걸 1시간 동안 아니 10시간 동안도 떠들 수 있거든요. 이 주제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디님께 물으면 그럼 가볼까요 오늘? 시간이 아인 씨 먼저 보내고. 아무튼 이걸 피디님한테 여기서 진짜 많이 말했잖아요. 네, 이런 말했죠. 얘기를. 네. 그래서 피디님은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순탄하고 바르게 살아왔으면 앞으로 사회 나가서 1인분은 하고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는 말이고 정말 따뜻한 말이긴 하는데 저는 아직 20대고 하니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개묘년을 맞이해서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요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아이 쇼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이 쇼핑. 내가 뭘 사고 싶은지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네.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을 사람이 사면서 네. 자아를 실현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너무 중독이 되면 쇼퍼홀릭이 될 수 있는데 네. 딱 예산이 없는 상태니까요. 돈이 없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장바구니에만. 네, 나중에 돈이 생기면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 쇼핑을 즐겨하면 제가 요즘 들어서 아이 쇼핑을 즐겨하거든요. 네. 해외 직구부터 내가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냥 둘러보는 거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 지워요. 근데 뭘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가격대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살 것처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오. 근데 그걸 저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보이는 게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300만 원의 명품백을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행복이 저한테는 3만 원짜리 회로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욕심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저도 2만 원짜리 짝퉁식이면 행복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먹는 거 중에서도 그런 세계 본 적 없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예능 보니까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우리가 모르던 네.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네. 모르는 음식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저는 네. 뭐 음식점을 들어갔을 때 가격을 안 보고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벌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메뉴판 밑에서부터 봐도 되는 맞아요. 그런... 이거 먹고 싶네? 하고 딱 잡고. 저런 분은 공깃밥을 2,000원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있나요? 하나 있다기보다는 여기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꿈을 찾기 위해서는 뭐 꿈을 동사로 표현하는 법을 찾아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제가 사회복지 라이팅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막 항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고 막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기 위해선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이런 리얼월드를 좀 얘기를 하자면 세상은 생각보다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등쳐먹고요. 네. 그리고 많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 끝끝내 미래에는 그 사람이 죽어서야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곤 하죠. 네, 오늘 마지막에 소개드릴 그런 명언을 하신 분도 네.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되네요. 네. 우리 아인 씨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의 내공이 좀 10년 정도 맞아요. 간격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조언 그냥 근데 뭐 라이팅을 이제 당하셨다고 해서 이제 근데 그 전공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공인데. 네. 우리 아인 씨는 나 지금 그러면 뭐라니? 세상에 좀 빛과 소금이 되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사람들이 다 스포트라이팅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지. 그렇진 않아요. 저는 맨 처음 시작은 이제 빛과 소금 그 라인이었고 사람들 감정을 움직여서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배우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현실에 닥치면서 다른 부분을 좀 바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격표를 안 그런 것 보고 음식을 먹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다. 배달비 정도는 배달비.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면 네. 좋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뭐 대배우죠. 맞아요. 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나이를 좀 드시면 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 네. 어차피 죽으리란 맞아요.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유정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유정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이죠. 마지막은 이제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다가 이건 재밌으니까 해야겠어요 하면서 던진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였죠? 던진 질문이요? 네, 뭐였었죠? 질문이 진로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아, 맞아요. 진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약간 제가 20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시옷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것도 그렇고 저 하고 싶은 거 막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만의 색깔을 찾고 싶다. 어느 정도 뚜렷한 색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어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이 방송에 오기 직전에 제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거든요.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시고 네. 그 성공한 가수들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정해두고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한번 펼쳐봤어요. 처음에 했던 질문이 제가 제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강하진 않지만 일단 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협의가 필요한 꿈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든 좀 타협이 필요한 진로는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쯤이라는 질문에는 take action, 행동을 가져와야 된다. 지금 시기적인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첫 번째 big happy changes가 처음에 나왔어요. 보면은 이 카드의 모양을 보면 천사가 날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유정 씨가 태어난 게 big happy change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행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운을 다 쓴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고민을 하는 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더 이어나갈 수 있을까? 네, 이용하죠. 네. 자, 그리고 현재는 Ask your angels. 당신의 천사들에게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천사들의 말을 들을 때다. 조언을 들을 때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 더 뽑았죠. 네. 여기서는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제발 네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도전하고 네. 그때 노래방에 가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좀 사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뭐 부모님의 환경이나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가격표 안 보고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이 카드가 특이한 게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과시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비웃는 표정으로 야 임마 너 바보야?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천사가 무시를 하고 있어요. 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 야, 그렇게 살지 마.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너대로 살아. 기분이 좀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삶의 방향이 조금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엔 be assertive. 더 적극적이어져라. 진취적이어져라. 라는 의미로 미래에는 더 진취적이어져라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조언이었고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조언을 드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유정양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노무사랑 지금 맞아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뭐 우리 배우분도 네. 노무사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인 씨가 친하게 지냅시다. 예, 임금 체불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줘야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최근에 또 이승기 씨가 네. 18년에 걸쳐서 그 제대로 된 정산을 못 받아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노동법을 개선한다고 하니까요. 노동법이 많이 이제 관심을 받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무사의 필요성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노동에 왜 관심이 생겼냐면 네. 제가 진로를 고민하면서 여기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직업의 분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네? 저게 하고 싶은데 저런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자꾸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동업계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노무사가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좀 꿈은 큰 편인 것 같아요. 네. 뭘 고르든 좀 높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맞아요. 키도 크시니까 맞아요. 네, 동기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인 씨가 한번 네. 소개를 해볼까요? 마지막은 항상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유정 씨가 저를 칭찬한 건 한 번도 없었죠. 네, 여기서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와 아인 씨를 오늘 어땠는지. 민주님은요, 뭔가 BGM 하나 깔아주실 수 있나요? I believe. 민주님은요, 뭔가 사람의 얘기를 잘 끌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여기 있을 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을 때도 제가 정말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게 민주님 덕분이었겠지만 여기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내 얘기 너무 많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약간 민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 신념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좀 내가 신념이 너무 심한가? 좀 내려놔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굳게 잡는 걸로. 굳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0대 청춘에게는 와 저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님은요 첫 진행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그냥 처음 진행할 때 막 5번, 6번씩 끊으면서 박수를 한 7번 쳤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역시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합니다. 덕분에 리액션도 진짜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진짜 편하게 제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많은 말을 한 거는 처음이지 않나요? 그렇죠?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저는 솔직히 지금 30분 지난지 몰랐습니다. 3분 지난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첫 코너하고 막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라는 생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칭찬을 드리자면요. 언제였죠? 처음에는 박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꼬르륵 소리로 이제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더니 이분 유정 씨가 특이한 게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나면 누군가를 쳐다봐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뭔 소리가 났나 이렇게 하게끔 쳐다보고 저 꼬르륵 했어요. 이런 걸 이제 인증을 하세요. 그 장면들이 너무 떠오르는데 그런 걸 보니까 참 뼛속까지 순수하고 장속까지 순수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건치 미소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 졸업시키는 마음도 좀 들고요. 우리 참 이 방송을 졸업하고 어딘가에서 또 새로운 마이크를 쥘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좋습니다. 바라면서 네. 강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로 2번째 유정님을 뵙는데요. 네. 첫 번째 뵀을 땐 되게 차분하고 엄청 이렇게 서정적인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제 서브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완전 이제 손님이시잖아요. 이제 자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더 알게 됐는데 진짜 좀 강인하시고 좀 뚝심이 되게 있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에이스 침대처럼 쭉쭉쭉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간 한 몇 년 뒤에 보면은
정말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명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저의 좌우명 같은 말인데요. 딱 명언을 뭐 하지 고민할 찰나도 없이 몇 달 전부터 이걸 마지막이 되면은 줘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잔잔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한 방울이 없다면 그만큼이 부족해질 거니까 네. 한 방울을 채우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오늘 유정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11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시간보다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데뷔를 한 아인 DJ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로써 이제 DJ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시작은 이제 저도 제 장점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이런 아름다운 단체에서 조금 도움도 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 인생에서 지금 이 DJ에 앉는 이 자리에 오히려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오히려 많이 배워서 갈 수 있는 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회가 많이 남달랐을 것 같은 유정님은 오늘의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진짜 약간 진짜 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사실 PD님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자리에서 사람을 40명 이상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학교라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있는 소속된 사람이니까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051 FM 진행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좀 트인 것 같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많이 정형화되지 않아진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여기 게스트로 있을 수 있는 게 저 스스로한테 진짜 큰 선물이었고 행운이었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수업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는 저희도 즐거웠고요. 이렇게 인생 레코드 부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 DJ가 마무리 멘트 한번 해봅시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약간 진짜 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사실 PD님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자리에서 사람을 40명 이상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학교라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소속된 사람이니까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051 FM 진행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좀 트인 것 같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많이 정형화되지 않아진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여기 게스트로 있을 수 있는 게 저 스스로한테 진짜 큰 선물이었고 행운이었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수업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세 컷을 저도 진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도란도란 담소 가게랑 인생 레코드 부산의 DJ가 된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라디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노래도 엄청 좋아했지만 남들이 엑소 노래 들을 때 저는 막 타블로의 꿈꾸라, 종현의 푸른밤 이런 거 듣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등교할 때도 공부할 때도 계속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언젠간 나만의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막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휴대폰 녹음기로 막 라디오 오프닝 멘트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진심이었어요. 라디오에 그 정도로. 근데 수능이 끝나고 한창 또 잉여로운 삶을 즐기고 있던 그런 시기에 부산 대외활동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거 보다가 갑자기 공개 모집을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인생 레코드나 도란도란 담소 가게처럼 시민 초대석 형식이 제가 언젠간 꼭 만들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에 DJ를 모집한다고? 뭐 이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바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을 했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도 하고 연고지 없는 부산에 혼자 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많이 무서웠는데 그래도 이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용기로 딱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용기가 제 대학생활 전반에 가장 큰 좋은 경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자신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잉태하고 출산하신 정우피님께서 맞아요. 굉장히 흐뭇해하실 법한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저도 흐뭇하고요. 뭔가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네요. 네. 좋습니다.